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초점이 삼형식 문장에 익숙해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하면서 목적어가 무엇을, 무엇을 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해석이 됐는데요. 어떤 삼형식 문장들은 그 목적어가 을이 아니고 뭐뭐에게로 해야 자연스럽게 우리말이 되는,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목적어가 을로 해석되는 그런 문장들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누구누구에게로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그런 문장들을 이제 소개를 하겠고요. 일반 동사의 규칙적인 과거 변화를 또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의 규칙적인 과거 변화는 일반 동사의 원형에다가 끝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전치사들을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총 15개의 문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은 He turned his attention to her 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turned 했으니까 turn이란 동사에 ed가 붙어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돌렸다. 무엇을 돌렸느냐? His attention. attention은 주의죠. 그는 그의 주의를 to her, 그녀에게 돌렸다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구태 이제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 turned 했으니까 돌렸다. His attention, 그의 주의 to her, 그녀에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attention 같은 명사는 끝이 tion으로 끝나죠. 그럴 때 강세가 어디 있다고 했죠? tion, sion 같은 그런 명사는 그 바로 앞 음절에 강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ttention, ten에 강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He turned his attention to her. 그는 그의 관심을, 그의 주의를 그녀에게 돌렸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은 She needed you on this matter 하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needed는 need, 필요로 하다 하는 동사의 과거형 ed가 붙었죠. 그래서 필요로 하다 하는 뜻이고요. matter는 문제, 사안 이런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뜻은 그녀, 필요했다, 당신, 이 문제에 이렇게 됩니다. 뜻은 우리말로 바꾸면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당신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문장은 The clerk opened the door for them 하는 문장입니다. opened는 이제 open, 문을 열다 에다가 ed를 붙여서 열었다 하는 그런 동사의 과거형이 됐고요. 물론 이제 open 자체에 형용사의 뜻도 있습니다. 열려있는, 열린,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 동사를 쓸 수도 있고 문장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보고 이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open은 이제 문을 열다 하고 반대말은 close, 문을 닫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she closed the window 하면 그녀는 창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제 그 서기 또는 점원은 열었다, 문, 그들을 위해서, 말은 우리말로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번째 문장은 They tried many keys for the keyhole 이런 문장이고요. 여기서 tried는 이제 try, 시도하다 에다가 ed를 붙여서 tried 이렇게 과거로 변화했는데요. y가 앞에 이제 자음이 있죠. try 할 때 자음 다음에 y가 있는 그런 단어니까 ed가 붙을 때 y가 i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합니다. 규칙적인 불규칙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keyhole는 key, 열쇠에다가 hole, 구멍, 결합되는 단어입니다. 열쇠 구멍. 뜻은 그들 시도했다, 많은 열쇠들 for the keyhole, 열쇠 구멍을 위해서, 열쇠 구멍에 많은 열쇠들을 시도해봤다 이런 말이 되겠죠. 5번 문장은 I enjoyed a rest during the holidays 인데요. 여기서 enjoyed는 enjoy, 즐기다라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enjoy는 즐기다, enjoyed 하고 ed가 붙으면 즐겼었다, 과거에 했었다 라는 과거형이 되는 거고요.
rest는 휴식입니다. 그리고 during 하면 전치사인데요.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during the holidays, holidays가 휴가, 그 다음에 휴일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휴가 기간에 during이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휴가 기간에 나는 즐겼다 휴식을 이런 말이 되겠죠. 나 즐겼다 휴식 연휴 중에 라는 말입니다. 6번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asked him about the rumor 인데요. asked는 ask, 물어보다, 질문하다, 요구하다 라는 동사고요. 거기다 ed를 붙여서 asked 하면 물어보았었다, 질문했었다, 요청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asked him about the rumor 했으니까 여기서는 물어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겠고요. about는 뭐뭐에 대해서 라는 뜻입니다. rumor 하면은 소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6번 문장은 이제 우리말로 바꿔보려고 그러면 우리 asked 물었다, him 그 남자, about 대해서 the rumor 그 소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우리는 지금까지 삼형식을 주어, 동사, 목적어를 주어가 목적어를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보면 우리는 그를 물어보았다. 그 다음에 about the rumor는 한 덩어리로 그냥 그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를 물었다. 그 소문에 대해서. 똑같은 목적어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물었다. 그 소문에 대해서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라고 해서 이것이 목적어가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목적어인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를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그에게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6번 문장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삼형식 문장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7번 문장 보시죠. He answered us on the issue painfully 하는 문장이고요. answered는 answer 대답하다에다가 ed를 붙여서 answered 과거형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painfully는 고통스럽게 라는 말인데요. pain 고통입니다. pain이란 고통에다가 painful 하면 형용사가 되고요. 고통스러운 명사에 ful이 붙어서 고통스러운이란 형용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또 ly를 붙여서 painfully 고통스럽게 하는 부사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명사에다가 형용사가 됐고 full 붙여서 그 다음에 또 ly를 붙여서 부사가 되는 careful도 있었죠? careful 주의하는 조심스러운 care에다가 careful에다가 또 carefully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뜻은 answered는 대답했다, us는 우리고 on the issue 그 이슈에 대해서 painfully는 고통스럽게 우리말로 이제 잘 바꿔보면 그는 그 이슈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대답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에게 해서 to us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영어는 전치사가 없이 바로 answered us 우리에게 대답했다 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2번 문장 보시겠습니다. 2번 문장은 She discussed the subject with us 라는 문장이고요. discussed는 discuss, 토의하다, 토론하다 에다가 ed를 붙여서 이제 과거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subject는 아시죠? 우리말로 바꿔보면 she는 그녀, discussed는 토의했다, the subject는 주제, with us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녀는 우리와 같이 그 주제를 토의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녀는 우리와 함께 그 주제에 대해서 토의했다 이렇게도 우리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주제에 대해서 about the subject 이렇게 about 전치사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discuss의 바로 목적어 subject가 오더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치사가 필요 없는 삼형식 문장입니다. 네, 9번 문장은 They reached their destination finally 라는 문장이고요. reached는 reach, 도달하다 에다가 이제 ed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이 있었죠.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제 그들 reached는 도달했다. their destination 하면 그들의 목적지,
destination 할 때 강세는 tion 앞에 앞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죠? destination. 그 다음에 finally는 마침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로 보면 이제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들의 목적지에라고 이렇게 전치사가 to가 꼭 붙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비슷한 말로 이제 arrive, 도착하다라는 동사를 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He arrived at the train station 하면 그는 열차역에, 기차역에 도착했다. arrive는 사명식 문장이 아니고요. 사명식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동사가 아니고 그냥 도착했다 하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train station, 어디에 도착했다 할 때는 전치사 at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식 문장하고 일형식 문장하고의 차이인데요. 이거를 뭐 사명식, 일형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렵고요. They reached their destination finally. 이렇게 이 문장, He arrived at the train station. 이런 문장, 이 문장을 알고 계시면 이럴 때는 at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to가 필요 없고 하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번 문장은 He married her a while ago 라는 문장입니다. married는 이제 marry, 결혼하다 에다가 ed가 붙어서 과거형으로 됐는데 y 앞에 r 이라는 자음이 있죠. 그러니까 변화를 y가 i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a while ago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뜻이고요.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제 he, 그는 married, 결혼했다, her, 그녀, 그리고 a while ago, 얼마 전에 이렇게 되는데 잘 바꿔보면 그는 얼마 전에 그녀와 결혼했다. 그래서 마치 그녀와 하니까 with her 이렇게 실수하기 참 쉽습니다. 그죠? marry는 목적어를 바로 가져오더라. 전치사가 필요 없다 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11번 문장은 You called him on behalf of her 라는 문장입니다. called는 call, 전화하다, 부르다 에다가 이제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on behalf of는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뭐뭐를 대신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보면 you, 당신, called, 뭐 전화했다, 뭐 불렀다 이렇게 되겠죠. 전화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him, 그, on behalf of her 하면 그녀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말로 잘 바꿔보면 당신은 그녀를 대신해서 그에게 전화했다 이렇게 되겠죠. 마치 그에게 해서 또 전치사 to him 이럴 것 같습니다. 그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called him 이렇게 전치사 없이 목적어가 바로 오는 그런 사명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번 문장은 I attended the meeting for nothing 이라는 말입니다. attended는 attend, 참석하다 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바뀐 그런 단어고요. meeting은 회의 아시죠? for nothing 하면 이유 없이, 쓸데없이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보면 나 참석했다. the meeting, 그 회의, for nothing, 쓸데없이. 잘 만들어 보면 나는 그 회의에 쓸데없이 참석했다 해서 그 회의에 이렇게 되죠. 우리말을 해보면 마치 전치사가 뭐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전치사가 필요 없이 바로 attend the meeting 하는 사명식 문장이더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제시하는 문장은 He joined the book club last month 하는 문장이고요. joined는 join, 가입하다에다가 ed를 붙여서 joined 하는 변화를 일으킨 동사입니다. join 할 때 J는 입을 한번 오므렸다가 펴줘야 되죠. 입을 한번 오므려줘야 J 소리 제대로 납니다. 그 다음에 last month는 저번 달, 지난달. 이번 달은 뭐였죠? 이번 달은 this month였고요. 저번 달은, 지난달은 last month. 그래서 last week 하면 지난주, last month 지난달, last year 하면 지난해, 작년 이런 뜻이 됩니다.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할 때는 다 this였죠. 저번 주, 지난 한 주 지난 바로 직전에 주, 달, 해는 last를 씁니다. 우리말을 보면 그 joined는 가입했다. the book club 하면 독서 클럽. 그 다음에 last month는 지난달이라고 했고요. 우리말로 잘 바꿔보면
그는 지난달에 독서클럽에 가입했다 해서 독서클럽에 이렇게 꼭 전치사가 또 들어갈 것 같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join the book club 하면 동사가 바로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14번 문장은 She entered the room early 하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entered는 들어가다 enter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변화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enter는 들어가다라는 동사인데 그 동사의 명사형은 entrance, 입구입니다. 입구, entrance. 입구의 반대말은 출구겠죠. 출구는 영어로 exit. 그래서 entrance와 exit은 이제 반대말이 되겠죠. 입구와 출구. 우리말로 이제 바꿔보면 그녀는 entered 들어왔다. the room 그 방에 일찍. 그래서 그녀는 그 방에 일찍 들어왔다 해서 그 방에 꼭 또 전치사 to 뭐 into 이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전치사가 필요 없는 바로 목적어가 되는 그런 문장이더라, 그런 동사더라 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동영상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approached her without any noise. 보시죠. approached는 approach, 접근하다 에다가 ed를 붙여서 이제 approached 하고 이제 과거형으로 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을 보면 그는 approach, 접근했다. her, 그녀, without, 없이죠. 뭐뭐 없이, 뭐 없이, any noise, 아무런 소리.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아무 소리도 없이 접근했다 해서 그녀에게 또 마치 to her 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approach도 마찬가지로 바로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더라. 그래서 approach her, 접근한다. 이렇게 됩니다.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그런 구조라는 거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다양한 전치사들을 별로 설명 안 드리고 써왔는데 전치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전치사들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등 이런 것들 앞에서 이제 사용돼서 위치나 시간, 수단, 이유, 관계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위치는 at, in, on, nea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따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또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at 같은 경우는 어디에, in은 어디 안에, on은 뭐뭐 위에, near는 뭐뭐 근처에, 가까이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표시한 at, in, on은 꼭 위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또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들은 꼭 어떤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도 되고 시간도 되고 또 수단도 되고 뭐 이유도 되고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걸 보고 짐작을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은 이제 after가 있고요. 뭐뭐 이후에, during, 뭐뭐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during the holidays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휴가 기간 중에. 그다음에 for도 뭐뭐 하는 동안, 기간 중에, since는 뭐뭐 한 이후로, till 하면 until하고 또 비슷한데요. 뭐뭐 할 때까지 이런 전치사들이 있고요. 수단으로 쓰이는 거는 by, 뭐뭐에 의해서, 뭐뭐 옆에라는 뜻도 되고요.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도 되고, through 하면 뭐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알았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through, 통해서. 이유도 있습니다. for, 뭐뭐란 이유로, from, 뭐뭐로부터 해서, 이런 이유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관계들도 있습니다. 관계는 이제 about, 뭐뭐에 대해서,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 like는 좋아하다는 동사도 있지만 또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란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of는 소유관계를 나타내고요. 뭐뭐의 라는 소유관계, with는 뭐뭐와 함께, without은 뭐뭐와 함께 하지 않는, 뭐뭐 없이, with하고 반대말이 되겠죠. 이러한 다양한 전치사들이 또 있습니다. 네, 전치사는 단어 하나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몇 개 단어가 합쳐서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몇 개 단어가 합쳐진 거를 이제 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몇 개 단어가 합쳐져서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문법 용어니까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보시겠습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because of, 뭐뭐라는 이유로, due to,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해서, in case of,
이런 경우에 in front of 뭐뭐 앞에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on behalf of 뭐뭐를 대신해서 instead of 뭐뭐 대신에 regardless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thanks to 뭐뭐 덕분에 뭐 이런 다양한 전치사 구들이 있습니다. 전치사 구란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전치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전치사들을 몇 개를 접해봤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전치사들을 잘 설명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왼쪽부터 제일 윗줄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쭉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공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건데요. 맨 윗줄의 왼쪽은 공이 어떤 상자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안에 있을 때는 in 또는 inside. in은 우리 많이 배웠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상자 안에 공이 있을 때 in 또는 그 안쪽에 inside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상자 위에 딱 붙어 있을 때, 표면에 붙어 있을 때 그때는 on을 씁니다. 그 다음에 상자에 딱 붙어 있을 때, 어디든지 옆이도 좋고 뭐 이럴 때 딱 붙어 있을 때 그때는 at 쓰고요. 그 근처에 빨간 공이 상자 근처에 있다 그러면 near 쓰고요. 그 다음에 상자 밑에 공이 있을 때는 under를 씁니다. 그 밑에. 그 다음에 그 상자 위에 공이 있다 그럴 때는 over, 뭐 건너서 할 때도 over를 쓰고 또 그 위쪽에 할 때 over를 쓰고요. 중간줄을 보겠습니다. 상자 밑에 있을 때 under가 아까 있었죠? 또 밑에는 또 below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 위에 있다 그럴 때 아까 over를 했는데 이번엔 above도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 공들이 검은 공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동그란 형태로 그럴 때 round 또는 around 이런 전치사가 쓰이게 되겠고요. 빨간 공이 상자를 뚫고 나가는 이럴 때는 through, 뚫고 이런 전치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빨간 공이 검은 공 사이에 막 섞여 있죠. 빨간 공 하나가 검은 공들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among. 그 다음에 빨간 공 하나가 검은 공들 그 두 개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between, 이거와 이거 사이에 할 때 between 쓰고요. 빨간 공이 제일 밑줄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공이 상자 뒤에 있을 때 behind, 빨간 공이 상자 앞에 있을 때 in front of, 그 다음에 빨간 공이 길 따라갈 때, 뭔가를 따라서 갈 때 along, 그 다음에 길을 건너서 갈 때 across, 그 다음에 계단을 위로 가는 거는 up,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건 down. 이런 전치사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전치사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윗줄에 위에 있는 줄 왼쪽부터 보면 빨간 공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럴 때는 opposite. 그 다음에 빨간 공이 공 위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동작이 보이죠, 그죠? 이럴 때는 onto. 그 다음에 빨간 공이 상자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떨어져 나올 때는 off. 그 다음에 빨간 공이 상자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동작이 보입니다, 그죠? into. 그 다음에 상자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out of.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 윗줄에 제일 마지막 있는 거는 빨간 공이 검은 공을 지나치는 거죠. 이럴 때는 past, 지나서. 그 다음에 밑에 줄입니다. 빨간 공이 상자 옆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next to, by, beside. beside는 아까 앞에서 했지만 이렇게 옆에 있을 때는 세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next to, by, beside. 그 다음에 빨간 공이 이렇게 벽에 기대 있고 붙어 있고 좀 누르고 있고 이럴 때는 against. 그 다음에 상자를 건너서 over. 위에 있다 할 때 over도 했었고요. 우리가 무지개를 건너서 over the rainbow 할 때 그때 over, 무지개를 건너서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이쪽 검은 공에서 저쪽 검은 공으로 그럴 때는 어디서 어디로 from to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빨간 공이 검은 공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럴 때는 toward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위치적인 형태, 위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들을 이제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몇 개만 이제 문장을 살펴볼까요?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문장, 빨간 공이 상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The ball is in the box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빨간 공이 공 표면 위에 있는 거죠. The ball is on the box. 표면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까요? 빨간 공이 상자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The ball is near the box. 그 다음에 4번 문장 볼까요? 빨간 공이 그 상자 밑에 있으니까 The ball is under the box.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 빨간 공이 상자 위에 있으니까 The ball is above the box 하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6번은 빨간 공이 상자 뒤에 있으니까 The ball is behind the box 하면 되겠고요. 7번 문장은 The ball is by the box 옆에 있다 하면 되겠고요. 8번 문장은 빨간 공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The ball goes into the box. 공이 상자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goes를 썼고요. 들어가다, 가다, go에 3인칭 주어, 단수 주어가 왔으니까 goes 하고 뒤에 es를 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동그라미 9번 문장을 보실까요? 빨간 공이 상자 어디 있죠? 앞에 있죠. 그래서 in front of 씁니다. The ball is in front of the box 하면 상자 앞에 있다. 동그라미 10번, 이제 공이 상자에 이렇게 기대 있는 거죠. 누르고 있고, 기대고 누르고, 이럴 때 against를 씁니다. The ball is against the box. 그 다음에 빨간 공이 검은 공 두 개 사이에 있더라 하면 between을 쓰면 되겠고요. The red ball is between the two black balls. 빨간 공이 사이에 있다. 두 개의 검은 공 사이에.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치사들을 어떻게 쓰는지 좀 아시겠죠?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번호 순으로 두 번씩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 He turned his attention to her. 2. She needed you on this matter. 3. The clerk opened the door for them. 4. They tried many keys for the keyhole. 5. I enjoy the rest during the holidays. 1. He turned his attention to her. 2. She needed you on this matter. 3. The clerk opened the door for them. 4. They tried many keys for the keyhole. 5. I enjoy the rest during the holidays. Six. We asked him about the rumor. 7. He answered us on the issue painfully. 8. She discussed the subject with us. 9. They reached their destination finally. 10. He married her a while ago. 6. We asked him about the rumor. 7. He answered us on the issue painfully. 8. She discussed the subject with us. 9. They reached their destination finally. 10. He married her a while ago. 11. You called him on behalf of her. 12. I attended the meeting for nothing. 13. He joined the book club last month. 14. She entered the room early.
15. He approached her without any noise. 11. You called him on behalf of her. 12. I attended the meeting for nothing. 13. He joined the book club last month. 14. She entered the room early. 15. He approached her without any noise. 네,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제가 우리말로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따라서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는 그의 주의를 그녀에게 돌렸다 하는 문장이었고요. 그는 돌렸다가 주어하고 동사입니다. 그래서 he turned 무엇을 돌렸을까요? 그의 주의를 his attention을 그녀에게 to her 그죠? 그래서 he turned his attention to her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을 필요로 했다. 그녀는 필요로 했다. 누구를? 당신을 무엇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she needed you. 그녀는 당신을 필요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on this matter 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장은 그 점원은 또는 그 서기는 뭐 그랬었죠. 그 점원은 그들을 위해 문을 열었다. 그래서 그 점원은 문을 열었다가 주어하고 동사입니다. 그래서 the clerk opened the door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기억나시죠? 네 번째 문장은 그들은 그 열쇠 구멍에 많은 열쇠를 시도했었다 하면 주어하고 동사는 그들은 시도했었다가 주어하고 동사죠. 무엇을 시도했느냐? 열쇠를. 그래서 they tried 많은 열쇠니까 many keys. 그들은 많은 열쇠를 시도했다. 그 열쇠 구멍에 for the keyhole 하면 되겠죠. 네, 다섯 번째, 나는 연휴 기간 중에 휴식을 즐겼다. 나는 즐겼다. 무엇을? 휴식을. 언제? 연휴 기간 중에. I enjoyed a rest during the holidays 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은 이제 우리는 그 소문에 대해 그에게 물어보았다 하는 문장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제 실수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게 마치 전치사 to him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어는 바로 목적어가 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 없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보시죠. 우리는 물어보았다. We asked입니다. 그에게 그에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we asked him. 우리는 그에게 물어봤다. 그 소문에 대해서 about the rumor 하면 문장이 되었습니다. 네, 7번 문장은 그는 그 이슈에 대해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답했다. 이 문장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죠. 그는 답했다 하니까 he answered 하고 우리에게 하면 us입니다. 바로 그죠? 전치사가 필요 없이. 그래서 he answered us on the issue. 그 문제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painfully. He answered us on the issue painfully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은 그녀는 우리와 그 주제에 대해 토의했다. 그녀는 토의했다. 무엇을 토의했을까요? 그 주제를 토의한 겁니다. 그래서 she discussed the subject. 우리와 함께 with us. 이런 문장이었죠. 9번은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했다. 여기서 역시 빨간색 표시한 부분은 실수하기 좋은 부분입니다. 그들은 도착했다, 도달했다가 이제 주어 동사고요. 어디에 도달했냐면 그들의 목적지. 그래서 they reached that destination. 마침내 finally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10번 문장은 그는 얼마 전에 그녀와 결혼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녀와 하는 것이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는 결혼했다. 누구와 결혼했느냐? 그녀와. He married her.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니까 a while ago. He married her a while ago.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1번 문장은 당신은 그녀를 대신해서 그에게 전화했었다. 당신은 전화했었다가 주어하고 동사고요. 누구에게 전화했느냐? called him. 그에게. 그래서 you called him. 그녀를 대신해서 on behalf of her.
You called him on behalf of her가 문장이었죠. 12번 문장은 나는 이유 없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 그 회의에 할 때 그 빨간색 표시한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참석했다 하니까 I attended the meeting. 그리고 for nothing 이유 없이 the meeting에 전치사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3번 문장은 그는 지난달에 독서클럽에 가입했다 하는 문장이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독서클럽에 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가입했다가 주어 동사고 어디에 가입했냐면 독서클럽이니까 he joined the book club. 그리고 지난달에 last month 이렇게 됐죠. join 할 때 발음 J 주의하셔야 되고요. 독서클럽에 할 때 the book club이 바로 온다는 join에 바로 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4번 그녀는 그 방에 일찍 들어갔다. 그녀는 들어갔다가 주어 동사 she entered 어디에 들어갔느냐? the room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일찍은 early 그래서 she entered the room early 이렇게 문장이 됐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이 그는 아무런 소리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가갔다가 주어 동사 he approached 그녀에게 her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그죠? he approached her 아무런 소리 없이 뭐뭐 없이니까 without 아무런 소리 any noise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부터 이제 5개의 동영상에서 연속해서 불규칙적인 변화를 가지는 동사들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들을 이용해서 사명식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동사의 불규칙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그런 동사들을 잘 익히셔야 한다는 겁니다.